나는 멸시를 당해도 참을 수 있고 명예를 빼앗겨도 귤길을 더럽히고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캄낸다면 나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흙이 비옥하고 물이 맑아 농사가 잘 되었지만 무엇보다 질 좋은 철이 나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큰 대장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대장간은 마을 사람들에게 농기구를 만들어주며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망치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다정한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그 대장간에는 덕배라는 이름의 젊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덩치가 산만하게 컸지만 마음씨는 누구보다 여리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덕배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우물가로 가서 시원하고 맑은 물을 길어 화덕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항상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었고 마을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가 자기 일처럼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덕배가 만든 낫과 호미는 어찌나 튼튼하고 날이 정교한지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물건을 사갈 정도로 그의 솜씨는 뛰어나고 훌륭했습니다. 덕배는 단지 물건을 잘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장간이라는 공간 자체를 자신의 목숨처럼 몹시 귀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해 관리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둥을 꼼꼼하게 닦고 흙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 바닥을 쓸며 화덕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밤낮으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에게 대장간은 단순히 쇠를 녹여 물건을 만드는 일터를 넘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따뜻한 숨결이 남아있는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덕배는 쇠덩이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마을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을 간절히 기도하며 진심을 다해 쇠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까지 대장간에서 홀로 화덕을 지키며 농기구를 손질하던 덕배는 뒷산 깊은 골짜기에서 유난히 밝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낀 덕배는 조심스럽게 산길을 따라 빛이 나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흙 속에 반쯤 묻힌 이상한 쇳덩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쇳덩이는 일반적인 철과 달리 표면에서 은은하게 푸른빛이 감돌았고 손을 대어보니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속으로는 뜨거운 기운을 머금은 듯한 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덕배는 직감적으로 이 쇳덩이가 예사롭지 않은 물건임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대장간으로 가져와 환한 등불 아래에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배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우신 촌장 어르신을 찾아가 밤사이에 주워온 그 신비한 쇳덩이를 보여드리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쇳덩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옛날부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전설 속의 별똥별 쇠붙이가 틀림없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 신비한 쇳덩이로 검을 쳐서 만들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전설의 검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덕배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몹시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고 거대한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대장간으로 돌아온 덕배는 화덕 앞에 멍하니 앉아 푸른 빛을 내는 쇳덩이를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이 전설의 검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다면 마을에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평생 쇠를 다뤄온 대장장이로서 이처럼 신비로운 재료를 눈앞에 두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장인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하며 화덕에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던 덕배는 마침내 마음을 굳게 먹고 오직 마을의 평화와 대장간의 명예를 위해 이 검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덕배는 그날부터 대장간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오로지 전설의 검을 만드는 작업에만 온 힘을 쏟기 시작하며 다른 일은 일절 멈추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참나무 장작을 패어 화덕의 온도를 최대한 높였고 마을에서 가장 맑은 우물물을 길어와 쇠를 식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쇳덩이를 화덕에 넣자
일반적인 철과는 다르게 아주 오랫동안 불길 속에서 버티며 쉽게 녹지 않았고 오히려 불꽃을 집어삼키듯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덕배는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훔치며 더욱 거세게 풀무지를 해대었고 쇳덩이가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밤이 새도록 화덕 앞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드디어 쇳덩이가 체리처럼 붉게 달아오르자 덕배는 묵직한 집게로 그것을 꺼내어 모루 위에 올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크고 무거운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깡하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대장간을 울렸고 쇳덩이는 망치질을 당할 때마다 수많은 불꽃을 밤하늘의 별처럼 화려하게 튀겼습니다. 덕배는 한 번 한 번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삿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맑고 순수한 마음만을 담으려 노력하며 정성을 다해 쇠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는 이 검이 훗날 마을과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고통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전설의 검을 벼르는 작업은 일반 농기구를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고 엄청난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쇠를 불에 달구어 두드리고 다시 물에 식히는 담금질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만 비로소 검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의 두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열기에 대어 곳곳에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대장간 문 밖에서 덕배를 걱정하며 따뜻한 주먹밥이나 시원한 막걸리를 놓고 가기도 했지만 그는 일에 집중하느라 음식을 제때 먹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자지 않고 일에 매달리자 대장간 안에는 쇠가 타는 매캐한 냄새와 덕배의 굵은 땀방울이 만들어내는 열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눈빛만큼은 화덕의 불꽃보다 더 강렬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으며 망치를 쥐고 있는 그의 두 팔에는 굳건한 의지와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검의 날이 점점 얇아지고 형태가 날렵해질수록 쇳덩이에서 나던 푸른 빛은 더욱 선명해져 대장간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신비로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덕배는 검의 표면에 물결무늬처럼 나타나는 쇠의 결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이 검에 깃든 강력한 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쓰이기를 속으로 간절하게 기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배가 며칠째 대장간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삼삼오오 모여 우물가나 평상에서 수군거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마을의 온갖 통문일을 도맡아 하던 부지런한 덕배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고 밤낮 없이 망치질 소리만 내고 있으니 당연히 호기심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촌장 어르신만이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전설의 검에 대한 비밀이 새어나가면 불순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꼬일까봐 굳게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장간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평소와 달리 보랏빛을 띠고 맑은 망치 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리자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무렵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대장간 주변으로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진귀한 새들과 산짐승들이 몰려들어 마치 검의 탄생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쇳물 냄새마저 예전과는 다르게 은은한 솔향기가 섞여나는 듯 했고 밤이 되면 대장간 지붕 위로 별빛이 유난히 밝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덕배는 이런 주변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신이 다루고 있는 이 쇳덩이가 단순히 훌륭한 무기를 넘어 자연과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는 영물임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쉬는 시간에도 함부로 바닥에 눕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의 칼날은 얼음처럼 투명하면서도 날카로운 빛을 띠기 시작했고 손잡이 부분은 마치 용의 비늘처럼 단단하고 정교한 무늬가 자연스럽게 새겨졌습니다. 덕배는 마지막 담금질을 위해 마을에서 가장 깊고 찬 우물물을 길어와 커다란 독에 가득 채우고 그 안에 맑은 기운을 품은 숯을 띄워 두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검을 조심스럽게 우물물에 넣자 치익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대장간을 가득 채우며 마치 구름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증기가 거치고 난 후 물에서 꺼낸 검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덕배의 손길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검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자루를 튼튼하게 고정하여 아무리 강한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는 일뿐이었습니다. 덕배는 거친 숫돌부터 아주 부드러운 숫돌까지 여러 종류의 돌을 번갈아 가며 사용해 물을 적셔가며 밤새도록 검의 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쓱싹쓱싹. 숫돌에 쇠가 갈리는 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의 맑은 계곡물 소리처럼 시원하고 경쾌하게 들렸고 덕배의 이마에서는 연신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검에 스며들어 혼을 불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성을 다해 숫돌질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덕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조금씩 고개를 들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검이 완성되면 필연적으로 검을 탐내는 권력자나 욕심 많은 무리들이 대장간을 찾아와 평화로운 마을의 고요를 깨뜨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덕배는 자신이 만든 검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탐욕스러운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하면 이 검을 안전하게 숨기고 지킬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화덕의 불씨를 뒤적이던 그는 차라리 이 검을 완성한 뒤 마을 뒷산의 깊은 동굴 속에 숨겨두고 나라의 진짜 위기가 올 때만 꺼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덕배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검은 숯불 속에서 더욱 영롱한 푸른빛을 뿜어내며 마치 세상 밖으로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덕배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검을 쳐다보며 제발 이 검이 좋은 주인을 만나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쓰이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는 쇠를 다루는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검의 표면을 쓸어내리며 마치 어린아이를 어루만지듯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다듬으면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던 그 위대한 검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덕배의 길고 고단했던 대장간 작업도 마침내 끝이 날 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덕배의 대장간에서만 규칙적인 망치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려오며 고요한 정막을 부드럽게 깨뜨려 주었습니다. 덕배는 뻐근한 어깨를 돌리며 잠시 화덕 옆 평상에 걸터 앉아 바가지로 시원한 물을 떠서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깊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눈꺼풀은 자꾸만 아래로 감겼지만 화덕 안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보면 다시금 힘이 솟아나 망치를 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으며 다시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장간 앞마당에는 덕배를 돕기 위해 땔감을 짊어지고 온 이웃집 돌쇠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돌쇠는 산처럼 쌓인 참나무 돛감을 마당 한 구석에 가지런히 내려놓으며 며칠째 잠도 자지 않고 일만 하는 덕배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무척 안쓰러워했습니다. 덕배는 돌쇠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땔감을 화덕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무를 더 밀어 넣었습니다. 돌쇠는 대장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열기와 푸른 빛을 감도는 쇳덩이를 힐끗 훔쳐보고는 무언가 대단한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눈치채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가 돌아간 후 덕배는 다시 혼자 남아 묵묵히 쇠를 다듬기 시작했고 검의 자루를 만들기 위해 산에서 가장 단단하고 질긴 물풀의 나무를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불에 살짝 그을려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검의 승배 부분에 딱 맞도록 정교하게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쇠를 다루는 솜씨 못지않게 나무를 깎는 솜씨도 일품이었던 덕배는 손잡이가 손에 착 감길 수 있도록 부드러운 곡선을 살려가며 아주 세밀하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검은 쇠와 나무가 만나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무기로 탄생하는 순간이었고 덕배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피로를 잊게 하는 뿌듯하고 흐뭇한 미소가 가득 번졌습니다. 그렇게 손잡이까지 완벽하게 결합된 전설의 검은 마침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대장간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온전히 드러내며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검의 전체적인 길이는 성인 남자의 팔만큼 길었고 칼날은 종이 한 장도 베어낼 듯 날카로웠으며 무게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 누구나 쉽게 휘두를 수 있어 보였습니다. 덕배는 완성된 검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도 강렬한 기운에 잠시 몸을 부르르 떨며 깊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신비로운 분위기는 대장장이인 덕배조차 경외심을 느끼게 할 만큼 매우 훌륭하고 대단했습니다. 이제 덕배는 이 검을 어떻게 보관하고 세상에 알릴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검을 보자마자 촌장 어르신의 말씀대로 이것이 정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깨끗한 광목천을 가져와 검을 정성스럽게 여러 번 감싸고 또 감싸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단단히 묶은 뒤 대장간 깊숙한 벽장 안에 조용히 숨겨두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팽팽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몰려오는 피곤함에 덕배는 벽장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고 아주 깊고 단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덕배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대장간 밖에서는 평화롭던 마을에 조금씩 불길하고 이상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스멀스멀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덕배가 며칠 동안 문을 굳게 닫고 밤낮 없이 망치질을 하더니 기어코 엄청난 보물을 만들어냈고 그 보물이 어두운 밤에도 스스로 빛을 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횟감을 가져다준 돌쇠의 입에서 시작된 이 작은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 정도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헛소문이라며 사람들을 타일렀지만 이미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대장간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덕배는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고 자신을 쳐다보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 덕배에게 다가와 정말로 번쩍이는 보물을 만들었느냐며 질문을 쏟아냈고 덕배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그저 농기구를 새로 만들었을 뿐이라며 애써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거짓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순박한 덕배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며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덕배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고 마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대장간에 열린 문틈 사이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소식조차 끊겼던 덕배의 친척형이 짐을 싸들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친척형은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과 당황해하는 덕배를 번갈아 쳐다보며 헛기침을 크게 한 번 내뱉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대장간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한 태도로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오더니 다짜고짜 덕배의 어깨를 치며 짐짓 반가운 척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덕배는 갑작스러운 친척형의 등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앞으로 자신의 대장간과 정성껏 만든 전설의 검에 닥칠 크나큰 시련을 직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친척형은 마을 사람들이 덕배의 보물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이미 듣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고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짙은 욕망이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기만 했던 덕배의 일상과 조용하던 대장간은 이 불청객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벽장 속에 깊이 숨겨둔 전설의 검이 발산하는 차가운 기운을 등 뒤로 느끼며 친척형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막 완성된 신비로운 검과 순박한 대장장이 덕배의 운명은 앞으로 다가올 거친 폭풍우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며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흙이 비옥하고 물이 맑아 농사가 잘 되었지만 무엇보다 질 좋은 철이 나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큰 대장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대장간은 마을 사람들에게 농기구를 만들어주며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망치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다정한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친척형은 대장간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덕배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소식조차 없었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해 몹시 의아해하며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덕배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크게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던 불길한 예감은 점차 차가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척형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대장간 구석구석을 매섭게 훑어보았고 특히 덕배가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지켜왔던 화덕 주변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며 비웃듯 콧방귀를 크게 뀌었습니다. 그는 덕배를 향해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며 이웃마을까지 네가 엄청난 보물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당장 내놓아 보라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저 농사철을 맞이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크고 튼튼한 낙과 호미를 여러 개 만들었을 뿐이라며 애써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친척형은 덕배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네가 그렇게 대단한 물건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한다며 그를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필시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쇳덩이를 주었다는 소문이 사실일 것이라 짐작하고 그것을 찾아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음흉한 계획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친척형은 덕배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대장간 안쪽에 가장 따뜻하고 넓은 방에 자신의 무거운 짐보따리를 훌쩍 던져놓고는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 대장간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거만한 목소리로 선언했고 덕배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착하고 순박하기만 한 덕배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억누르며 괴롭혔던 친척형에게 차마 싫은 내색을 하지 못했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무거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라며 친척형의 무례한 행동에 혀를 찼지만 덕배가 가만히 있으니 섣불리 나서서 편을 들어주기도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짐을 푼 친척형은 곧바로 대장간 마당으로 나와 팔짱을 낀 채 이곳의 땅과 건물은 본래 우리 할아버지의 것이었으니 장손인 자신이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는 덕배가 그동안 대장간을 맡아 관리해 준 것은 고맙지만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 모든 권리와 숨겨둔 보물은 마땅히 자신에게 넘겨야 한다며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덕배는 대장간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피땀, 어린 노력이 깃든 소중한 곳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억울한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친척형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는 고요하던 마을의 맑은 공기를 탁하게 물들였고 사람들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짙은 근심을 서서히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친척형은 코를 골며 잠든 척하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대장간 구석구석을 쥐새끼처럼 뒤지기 시작하며 숨겨진 전설의 검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쇠스랑과 낫이 쌓여 있는 창고부터 숯을 보관하는 헛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덕배가 워낙 깊숙한 벽장 안에 꽁꽁 숨겨둔 터라 쉽게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덕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밖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발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자신의 소중한 작품이 저 탐욕스러운 손에 넘어가게 될까봐 두려움에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힘든 시련을 무사히 넘기고 마을의 평화와 대장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밝자 대장간에서 오랫동안 풀무지를 도우며 덕배를 친아들처럼 아껴주던 지혜로운 어르신
최 노인이 평소처럼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노인은 대장간 마당에 널브러진 낯선 짐들과 거만하게 평상에 누워있는 친척형을 발견하고는 단번에 대장간의 기운이 평소와 다르게 탁해졌음을 직감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화덕 앞에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해 눈이 투패진 덕배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손길로 거친 숯을 화덕 안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덕배는 최 노인의 따뜻한 위로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고 더욱 힘차게 망치를 들어 올리며 쇠를 달구는 작업에 애써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풀무지를 하던 최 노인은 타오르는 불꽃의 색깔이 평소처럼 맑고 푸르지 않고 탁한 붉은 빛을 띠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덕배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탐욕스러운 마음이 곁에 있으면 불길이 탁해지니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며 뼈있는 조언을 진심으로 건네주었습니다. 덕배는 최 노인의 그 깊은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친척형의 검은 욕심이 대장간의 신성한 불길마저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어떤 방해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맑은 마음으로 쇠를 다뤄야만 진정으로 마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친척형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그는 마치 벼슬아치라도 된 것처럼 최 노인에게까지 반말을 일삼으며 대장간의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지시했습니다. 그는 덕배에게 쓸데없는 농기구 따위는 그만 만들고 돈이 되는 무기나 화려한 장신구를 만들라고 윽박지르며 하루 종일 그의 곁을 맴돌며 감시와 간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마을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친척형은 콧방귀를 뀌며 그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대장간은 더 이상 경쾌하고 즐거운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활기찬 공간이 아니라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도는 아주 차갑고 불편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툭하면 소리를 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쓰는 친척형 때문에 낫 하나를 고치러 대장간에 가는 것조차 몹시 꺼려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덕배를 조용히 불러 친척형을 어서 쫓아내야 한다고 타일렀지만 마음 약한 덕배는 차마 핏줄을 내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친척형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대장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어마어마한 보물과 쇳덩이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두 눈을 번뜩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의심과 탐욕은 대장간의 맑았던 우물물마저 흐리게 만드는 듯했고 바람결에 실려오던 산새들의 즐거운 지저김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무거운 정막만이 마을을 감돌았습니다. 친척형은 덕배가 낮에는 평범한 쇠만 다루고 밤이 깊어서야 무언가 은밀한 작업을 했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덕배가 필시 모두가 잠든 밤을 틈타 신비한 쇳덩이로 전설의 검을 완성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어떻게든 그 보물을 빼앗아 한 몫을 단단히 챙길 궁리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대장간을 훌륭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이 온 것이라며 거룩한 핑계를 댔지만 속으로는 이 대장간을 팔아넘겨 큰 부자가 되겠다는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친척형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그 무서운 욕망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친척형은 드디어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과 노인들 앞에서 자신이 돌아와서 대장간에 특별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며 허무맹랑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별똥별 쇳덩이도 사실은 조상님이 장손인 자신에게 내려주신 귀한 선물이라며 덕배는 그저 자신의 지시를 받아 잔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뻔뻔하게 떠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오만한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라도 그가 진짜로 대단한 능력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웅성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마을 골목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배는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해명하고 싶었지만 평생 쇠를 두드리는 일밖에 몰랐던 그가
화려한 말 주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매우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웃 마을에까지 친척형이 엄청난 힘을 가진 보검의 진짜 주인이라는 헛소문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웃 마을의 부자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대장간으로 몰려와 친척형에게 굽신거리며 엄청난 돈을 줄 테니 그 검을 팔아달라고 은밀히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척형은 돈주머니를 보고 눈이 뒤집혀 당장이라도 검을 내어주고 싶었지만 정작 그 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들어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돌려보낸 뒤 씩씩거리며 대장간으로 돌아와 화덕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덕배의 멱살을 다짜고짜 거칠게 틀어쥐고 당장 그 보물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덕배는 거친 손길에 멱살을 잡혀 숨이 막히면서도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친척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곳에는 형님이 찾는 그런 보물 따위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친척형은 덕배의 그런 당돌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치켜들었지만 때마침 대장간에 들어서던 최 노인의 헛기침 소리에 멈칫하며 슬그머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최 노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친척형을 노려보며 대장간은 신성한 불과 쇠를 다루는 곳이니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짓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친척형은 속으로 불만을 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최 노인을 대놓고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더러운 욕설을 중얼거리며 마당 구석으로 쿵쾅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친척형은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차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덕배가 잠든 틈을 타 대장간 작업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작정으로 낡은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는 화덕 주변의 흙바닥을 파헤치고 묵직한 모루를 억지로 밀어내며 미친 사람처럼 허둥지둥 무언가를 찾았고 이마에는 탐욕에 찌든 식은땀이 비오듯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화덕 구석에 재를 모아두는 곳에서 예전 덕배가 전설의 검을 벼리고 남은 작고 푸르스름한 쇠조각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두 눈이 번쩍 뜨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그 작은 쇠조각에서도 느껴지는 엄청난 냉기와 신비로운 기운에 전율하며 덕배가 숨긴 보물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님을 확실하게 두 눈으로 깨닫고 징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쇠조각을 손에 쥔 친척형은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덕배를 내쫓은 뒤 자신이 직접 그 숨겨진 진짜 검을 차지하겠다는 독한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덕배가 평소 아끼던 망치와 집게를 마당에 함부로 집어던지며 이제부터 이 대장간의 모든 도구는 내 것이니 너는 당장 맨몸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덕배는 땅에 뒹구는 아버지의 유품인 망치를 황급히 품에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이 대장간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곳이라며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친척형에게 덕배의 애절하고 진심 어린 호소는 그저 성가신 벌레의 울음소리보다도 못한 아주 하찮고 귀찮은 소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는 덕배와 거만하게 서서 삿대질을 해대는 친척형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돌쇠가 나서서 친척형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그는 돌쇠를 거칠게 밀쳐내며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고 썩 꺼지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한 덕배를 돕고 싶었지만 친척형이 대장간의 합법적인 상속자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바람에 선뜻 힘으로 그를 제압하거나 쫓아낼 뚜렷한 명분이 부족하여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덕배는 자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까지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결국 바닥에 엎드려 제발 화를 풀고 용서해달라며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덕배의 굴욕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친척형의 기고만장한 태도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그는 아예 대장간 한가운데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덕배를 머슴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농기구를 만들어주는 일은 돈이 안 된다며 모두 취소해버렸고 오로지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사냥용 창이나 화려한 칼만 만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덕배는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쌓아온 신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화덕의 불씨를 지키고
숨겨둔 전설의 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피투성이가 된 손을 흐르는 우물물에 씻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이 대장간이 다시 맑은 기운을 되찾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대장간의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자 화덕의 불길도 마치 주인의 슬픔을 아는 것처럼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며 평소에 그 뜨겁고 맑은 열기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참나무를 아무리 많이 집어넣고 밤새도록 풀무지를 강하게 해대도 불꽃은 불꽃 탁한 색을 띠며 매캐하고 검은 연기만 뿜어낼 뿐 쇠를 단단하게 녹일 만큼의 충분한 온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은 이마에 주름을 깊게 잡으며 불길이 탁해진 것은 필시 대장간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탐욕스럽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번 친척형의 존재를 강하게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친척형은 최 노인의 뼈 있는 충고를 듣고도 코방귀를 뀌며 그저 나무가 젖었거나 덕배의 풀무질 솜씨가 형편없이 줄어든 탓이라며 모든 책임을 힘없는 덕배에게 떠넘겼습니다. 화덕의 온도가 오르지 않자 덕배가 만드는 평범한 낫과 호미조차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불순물이 섞여 쉽게 부러지거나 날이 이가 빠지는 등 형편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쇠를 다루는 장인으로서 자신의 손에서 망가진 농기구가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덕배에게는 살을 베어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참기 힘든 아주 끔찍한 형벌과도 같은 끔찍한 극의 난가 일이었습니다. 그는 친척형의 눈을 피해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가장 마른 나무를 구해오고 우물을 깊이 파서 더 맑은 물을 얻으려 발버둥 쳤지만 대장간의 기운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벽장 속에 숨겨둔 전설의 검이 발산하던 그 차갑고 맑았던 푸른 기운마저 친척형의 탁한 탐욕에 물들어 영영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 무렵 마을에는 대장간 주변에서 밤마다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불길한 울음소리를 낸다는 기괴하고 흉흉한 소문이 아이들의 입을 타고 어른들에게까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대장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썩은 내와 비슷한 고약한 쇠냄새가 난다며 코를 쥐어뜯었고 밤이면 대장간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했던 산골 마을은 친척형이라는 불청객 하나 때문에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그 따뜻하고 환한 웃음꽃이 점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곰방대를 두드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의 평안을 되찾고 착한 덕배를 저 마귀 같은 놈에게서 구해낼 수 있을지 밤새도록 궁리했습니다. 친척형은 마을의 흉흉한 소문과 쇠퇴해가는 대장간의 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숨겨진 보물을 찾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매일 밤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그는 급기야 덕배가 잠을 자는 방에까지 쳐들어와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네가 불길을 일부러 망치고 있는 것을 다 안다며 당장 보물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끔찍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덕배는 극도의 공포에 떨면서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대장간과 정성껏 만든 전설의 검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하나로 이 악물고 버티며 절대 그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심한 괴롭힘과 턱없이 부족한 수면,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한 굶주림으로 인해 덕배의 덩치 큰 몸집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늦은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날, 친척형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대장간 마당으로 들어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손에 커다란 도끼를 쥐고 덕배가 그토록 소중하게 아끼던 물풀의 나무 평상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완성된 농기구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억눌렸던 화풀이를 덕배의 땀방울이 벤 물건들에 쏟아부었습니다. 굉음에 놀라 뛰어나온 덕배는 처참하게 부서진 대장간의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고 친척형은 그런 덕배를 향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 크게 웃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덕배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그는 부서진 평상의 파편을 멍하니 쓰다듬으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비장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덕배의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와 책임감이 마침내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축 늘어졌던 어깨를 쫙 펴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를 맞으며 친척형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친척형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덕배의 살기 어린 눈빛과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에 순간적으로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애써 허세를 부리며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더 이상 대장간을 짓밟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리쳤고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밤하늘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순박하기만 했던 대장장이 덕배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드디어 탐욕스러운 불청객과의 정면 승부를 결심하는 그 숨막히는 순간이 마을의 어두운 밤 공기를 찢으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과 촌장 어르신 그리고 빗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몇몇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대장간 마당 밖으로 모여들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두 사람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덕배는 빗물에 젖은 앞치마를 꽉 틀어주며 친척형의 모든 거짓과 탐욕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이 대장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척형은 예상치 못한 덕배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침을 꿀꺽 삼켰지만 욕심으로 일그러진 그의 두 눈은 여전히 대장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신비한 보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의 대장간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얽히고 설킨 진실과 탐욕은 곧 다가올 아침의 밝은 햇살 아래서 모든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가 내리던 험악한 밤이 지나고 맑은 아침이 밝아오자 친척형은 덕배의 무서운 기세에 잠시 눌린 척하며 겉으로는 화를 누그러뜨린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평상 조각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어젯밤에는 자신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어색하고 비열한 변명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결코 착한 덕배를 인정하거나 이 대장간에서 조용히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오히려 덕배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 위한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덕배가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도록 그의 대장장이로서의 훌륭한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을 사람들의 깊은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려는 무서운 음모를 은밀하게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척형은 덕배를 쫓아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다루는 쇠와 불길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솜씨 없는 무능한 대장장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나 덕배가 잠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대장간 화덕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화덕 밑바닥에 몰래 찬물을 조금씩 부어넣어 불씨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공기가 들어가는 통풍구를 진흙으로 교묘하게 반쯤 막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쇠를 달구기 위해 꼭 필요한 뜨거운 열기가 전혀 모이지 않도록 화덕의 아주 중요한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척형은 산에서 주워온 질 나쁜 돌멩이와 녹슨 고철 조각들을 빻아서 덕배가 사용하는 질 좋은 철광석 무더기 속에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덕배가 그 불순물이 잔뜩 섞인 쇳덩이를 화덕에 넣고 녹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텅 비거나 아주 쉽게 깨져버리는 불량품이 될 터였습니다. 친척형은 자신의 비열한 짓거리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덕배가 망가진 농기구를 들고 쩔쩔매는 모습을 상상하며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킬킬거리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농기구를 망치는 것은 큰 죄악이었지만 탐욕의 눈이 멀어버린 그에게는 오직 숨겨진 보물을 찾고 대장간을 독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화덕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불을 피우기 시작했지만 어쩐지 불꽃의 색깔이 탁하고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참나무 장작을 평소보다 2배나 더 넣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강하게 풀무질을 해보았지만 화덕 안의 불길은 마치 병든 짐승처럼
시름시름 앓기만 했습니다. 쇳덩이를 아무리 오래 불 속에 넣어두어도 붉게 달아오르기는커녕 겉면만 거뭇하게 타고 속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로 남아있어 망치질을 할 수조차 없는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덕배는 자신의 풀무질 솜씨가 부족해진 것인지 아니면 땔감에 습기가 차서 그런 것인지 깊은 혼란에 빠져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연신 훔쳐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끙끙거리며 겨우 쇳덩이를 달구어 모루 위에 올리고 망치를 내리쳤지만 맑고 경쾌해야 할 쇳소리가 둔탁하고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로 변해 대장간을 울렸습니다. 덕배가 나세나를 세우기 위해 망치로 힘껏 두드리는 순간 쇳덩이는 견디지 못하고 유리창이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뾰족한 파편을 튀기며 허무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벼려낸 쇠가 이렇게 허망하게 부서지는 것은 평생 대장장이로 살아온 덕배에게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덕배는 바닥에 흩어진 차가운 쇳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자신의 두 손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고 친척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롱하듯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장간에 들른 지혜로운 어르신 최노인은 산산조각이 난 쇳덩이와 시뻘건 땀을 흘리며 절망에 빠진 덕배를 번갈아 쳐다보며 무겁게 혀를 끌찼습니다. 최노인은 화덕 가까이 다가가 탁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의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아보고는 바닥에 떨어진 부서진 쇳조각의 단면을 집어들어 아주 꼼꼼하고 예리한 눈빛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리 맑은 물도 진흙 한 줌에 흐려지는 법이니 불길 속에 억지로 숨겨진 더러운 찌꺼기가 쇠의 숨통을 끊어놓았구나라며 아주 뼈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덕배는 최노인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다루는 쇠와 불길에 누군가 고의로 못된 장난을 쳤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덕배는 그제야 며칠 전부터 화덕 주변의 흙이 누군가 파헤친 것처럼 어색하게 흩어져 있었고 철광석 무더기에서 낯선 냄새가 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대장간의 신성한 기운을 망치고 있다는 확신이 서자 덕배의 눈빛은 절망에서 벗어나 분노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굳은 의지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친척형의 멱살을 잡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무런 물증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오해만 사고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덕배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친척형의 비열한 악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마음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두 귀는 쫑긋 세운 채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발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어두운 새벽이 되자 예상대로 삐거덕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누군가 쥐새끼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대장간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덕배가 이불 틈으로 살짝 눈을 떠서 바라보니 친척형이 손에 수상한 자루를 들고 화덕 쪽으로 다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참나무 장작, 더미 속에 물에 젖은 이끼를 몰래 쑤셔 넣고 쇳물을 끓이는 도가니 안에는 자루에서 꺼낸 시커먼 모래와 잡동사니들을 거침없이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터이자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성한 화덕이 친척형의 더러운 손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덕배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당장 뛰어나가 그 더러운 멱살을 잡아채고 싶었지만 이 모든 악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완벽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참아내며 친척형이 대장간을 빠져나가 코를 골며 잠들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친척형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고요가 찾아오자 덕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아내며 무너진 대장간의 불길을 살려낼 방법을 찾기 위해 화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덕배는 횃불을 밝히고 친척형이 오염시킨 도가니 안의 불순물들을 조심스럽게 긁어모아 깨끗한 무명천에 단단히 싸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헛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친척 형의 거짓말과 비열한 짓을 남김없이 폭로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기에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덕 주변을 막고 있던 진흙과 젖은 이끼를 맨손으로 하나하나 다 파내어 통풍구를 다시 시원하게 뚫고 맑은 우물물로 주변의 더러운 기운을 깨끗하게 씻어내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까지 덕배는 쉬지 않고 움직이며 대장간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애썼고 그의 거친 손은 흙과 재로 엉망이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밤새 화덕을 청소하고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은 덕배의 귀에 갑자기 대장간 안쪽 깊은 벽장 속에서 희미하게 우는 듯한 묘하고 신비로운 쇳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덕배가 벽장 문을 열어보니 여러 겹의 광목천으로 꽁꽁 싸매어 두었던 전설의 검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옅은 푸른빛을 깜빡이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맑고 시원한 기운을 뿜어냈을 검이었지만 대장간 전체에 퍼진 탐욕스럽고 탁한 공기 때문인지 검의 빛깔은 눈에 띄게 탁해졌고 표면에는 미세한 떨림마저 일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조심스럽게 검을 품에 안으며 누군가의 검은 욕심이 이 신성한 검의 기운마저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깊은 절망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전설의 검은 마을을 지키기 위한 맑은 영혼을 담고 태어났기에 주위에 악한 마음이나 더러운 속임수가 가득하면 그 신비로운 힘을 점차 잃어버리고 평범한 고철로 변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덕배는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대장간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을 구할 유일한 희망인 전설의 검마저 영원히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검을 꽉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친척형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어 이 대장간과 검의 맑은 기운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증거도 모았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었기에 덕배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거대한 결판을 낼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침이 밝자 친척형은 덕배가 또다시 실패하고 좌절하는 꼴을 보기 위해 거드름을 피우며 대장간 마당으로 느긋하게 걸어 나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덕배가 요즘 귀신에 홀렸는지 멀쩡한 쇠도 다 망가뜨리고 쓸만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으로 전락했다며 비웃고 손가락질을 해대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친척형의 과장된 헛소리에 혀를 차면서도 최근 덕배가 만든 낫이 쉽게 부러졌던 일들을 떠올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착하고 듬직했던 덕배가 갑자기 왜 저렇게 솜씨를 잃어버렸는지 몹시 안타까워하면서도 혹시 친척형의 말대로 정말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조금씩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친척형은 마을 사람들의 동요를 재빠르게 눈치채고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이런 쓸모없는 대장장이에게 우리 가문의 소중한 대장간을 계속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거짓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당장 내일이라도 덕배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자신이 이웃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새로 데려와 대장간을 훌륭하게 다시 살려내겠다며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선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을 나누며 살아온 덕배가 쫓겨난다는 소식에 크게 놀라 웅성거렸고 몇몇 어르신들은 그래도 덕배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럴 수 있냐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친척형은 당장 농기구가 부족해 농사를 망쳐도 덕배 편을 들 것이냐며 윽박질렀고 사람들은 현실적인 걱정 앞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소란스러운 밖의 상황을 가만히 듣고 있던 덕배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대장간과 전설의 검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굳은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덕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커다란 손에는 깨끗하게 닦아놓은 묵직한 망치 하나가 아주 굳건하게 쥐어져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올린 뒤 아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제가 대장장이로서 자격을 잃었는지 내일 아침 모두 앞에서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덕배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친척형은 예상치 못한 덕배의 반격에 당황하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덕배는 촌장 어르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일 해가 뜨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대장간 마당으로 불러 모아주시면 그 자리에서 가장 순수한 불길로 진짜 쇠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불길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다시 쇠를 망친다면 친척형의 말대로 아무런 변명 없이 이 대장간을 떠나 다시는 마을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덕배의 비장한 눈빛 속에 숨겨진 억울함과 진실함을 깊이 꿰뚫어 보시고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내일 아침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결판을 내자고 허락하셨습니다. 친척형은 속으로 뜨끔했지만 이미 자신이 화덕을 철저하게 망쳐놓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내일 덕배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며 비열하게 코웃음을 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덕배는 내일 있을 중대한 증명을 위해 대장간, 마당 한가운데에 아주 커다란 새로운 모루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가장 질 좋고 단단한 철광석 덩어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철광석은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인 탁한 불길에서는 절대 녹지 않는 아주 까다롭고 귀한 쇠였기에 오직 맑고 순수한 열기만을 내뿜는 완벽한 화덕에서만 온전하게 다룰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덕배는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모든 대장장이의 기술과 맑은 진심을 쏟아부어 이 단단한 쇳덩이를 완벽한 농기구로 만들어냄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억울한 오해를 씻어내고 진실을 낱낱이 증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땀을 흘리며 새로운 참나무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고 화덕의 모든 숨구멍이 제대로 뚫려 있는지 수십 번씩 꼼꼼하게 확인하며 다가올 결전의 아침을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친척형은 내일 덕배가 혹시라도 성공할까봐 몹시 불안한 마음에 또다시 못된 짓을 저지르기 위해 어둠을 틈타 대장간 마당으로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덕배가 정성껏 쌓아둔 참나무 장작 더미에 물을 뿌려 불이 붙지 않게 만들고 화덕 안에 진흙을 잔뜩 발라 아예 불길이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망쳐놓을 교활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이번에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 어두운 헛간 구석에 숨어서 친척형의 모든 비열한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친척형이 장작에 물을 붓고 돌아가자 덕배는 곧바로 나와 젖은 장작을 모두 치워버리고 헛간 깊숙한 곳에 미리 숨겨두었던 아주 바싹 마른 최고급 쇳감을 새롭게 채워 넣었습니다. 덕배는 젖은 장작과 친척형이 흘리고 간 진흙 덩어리들을 증거물로 잘 챙겨두고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화덕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밝게 떠있는 둥근 달을 우러러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과 대장간을 지키는 맑은 신령님께 내일 아침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전설의 검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맑고 순수한 불꽃은 그 어떤 탐욕과 거짓으로도 결코 꺼뜨릴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덕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덕배의 마음은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벌어질 거대한 진실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덕의 붉은 불꽃과 몹시 닮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대장간 마당에는 덕배의 마지막 결판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 금세 커다란 원을 그리며 웅성거렸습니다. 촌장 어르신을 비롯하여 최노인과 돌쇠 그리고 우물가 아낙네들까지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긴장된 얼굴로 화덕 앞에 묵묵히 서 있는 덕배의 넓고 듬직한 뒷모습을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덕배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르고 굵은 핏줄이 붉어진 두 손으로 크고 무거운 망치를 꽉 쥔 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바위처럼 묵묵히 서서 아침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의 두려움과 절망을 완전히 털어내고 아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대장간의 주인으로서의 숭고한 책임감과 결연한 의지가 그의 온몸을 묵직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해가 솟아오르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대장간으로 쏠리자
친척형은 억지로 졸린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와 짐짓 놀란 척하며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과장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젖은 장작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을 화덕을 떠올리며 오늘이야말로 덕배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며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비열하고 통쾌한 미소를 슬그머니 흘렸습니다. 친척형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덕배를 향해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으니 당장 내 그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여 저 단단한 쇳덩이를 녹여보라며 비꼬는 말투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덕배는 친척형의 비웃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제부터 진정한 불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대장장이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덕배가 화덕에 다가가 불씨를 당기자 친척형은 당연히 불이 붙지 않아 연기만 피어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팔짱을 낀 채 조롱할 준비를 하며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배가 숨겨두었던 뽀송뽀송하게 마른 최고급 참나무 장작에 불씨가 닿는 순간 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화덕 안에서 엄청나게 밝고 거대한 불길이 하늘을 향해 무섭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친척형은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붉게 타오르는 압도적인 불길에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뇌쓰며 뒤로 넘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엄청난 화력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덕배는 당황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친척형을 매섭게 노려보며 힘찬 동작으로 풀무지를 시작했고 대장간 전체는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와 맑은 불꽃으로 가득 차며 본래의 거룩한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덕배는 붉게 타오르는 화덕 한가운데에 어제 준비해둔 가장 단단하고 흠이 없는 커다란 철광석 덩어리를 밀어넣고 온몸의 근육이 터질 듯한 엄청난 힘으로 쉬지 않고 풀무지를 계속했습니다. 불길은 평소보다 훨씬 맑고 투명한 푸른빛을 띠며 마치 살아있는 용이 춤을 추듯 쇳덩이를 휘감았고 철광석은 그 압도적인 순수한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이내 체리처럼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에도 잘 녹지 않는다는 그 귀한 쇠가 덕배의 정성스러운 불길 앞에서는 마치 부드러운 진흙처럼 순순히 녹아내리며 대장간의 어둠을 몰아내는 찬란하고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고 최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덕배의 얼굴에는 마침내 진실이 승리한다는 벅찬 감동과 뜨거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집게로 끄집어낸 덕배는 모루 위에 올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무거운 망치를 높이 치켜들어 하늘이 무너질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쇠를 맹렬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깡깡하는 맑고 청아한 망치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을 단번에 씻어내듯 시원하게 울려 퍼졌고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불꽃은 마치 밤하늘의 화려한 별빛 같았습니다. 덕배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쇳덩이는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고 날카로운 낫의 형태로 완벽하게 변해갔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쇠의 표면은 거울처럼 맑게 빛나며 은은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덕배의 압도적인 솜씨와 맑은 불길 앞에서 친척형의 모든 거짓말은 눈 녹듯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덕배야말로 이 대장간의 진정한 주인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망치질을 마친 덕배가 완성된 낫을 찬물에 넣어 식히자 맑은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드러난 낫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견고하고 완벽한 형태를 자랑했습니다. 덕배는 아직 물기가 떨어지는 낫을 높이 치켜들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며 묵묵히 땀을 닦아냈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커다란 박수와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표정은 기쁨에 앞서 아주 비장하게 굳어 있었고 그는 환호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진정시킨 뒤 헛간에서 가져온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바닥에 쿵 소리가 나도록 힘껏 내던졌습니다. 이제 덕배는 저 단단한 낫으로 맑은 불길을 증명했듯이 자신이 며칠간 모아둔 확실한 증거들로 친척형의 추악한 민낯을 완전히 벗겨내고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덕배가 바닥에 던진 묵직한 보따리가 툭 하고 열리자 그 안에서는 친척형이 밤새 몰래 화덕에 쑤셔 넣었던 축축하게 젖은 이끼와 시커먼 진흙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덕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젖은 이끼와 진흙을 가리키며 며칠 동안 화덕에 불길이 죽고 쇠가 망가졌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아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친척 형이 밤마다 몰래 대장간에 기어들어와 불순물을 섞고 통풍구를 막아 불길을 억지로 꺼뜨리려 했던 끔찍한 악행을 하나하나 낱낱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충격적인 설명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젖은 이끼와 더러운 흙덩어리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친척형을 일제히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농기구를 망쳐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대장간의 신성한 불길을 더럽힌 것은 이 산골 마을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무겁고 끔찍한 큰 죄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같은 핏줄을 가진 형제가 이렇게 비열하고 악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고 몇몇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친척형에게 달려들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대장간 마당은 순식간에 친척형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분노와 맹렬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오르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친척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치며 자신은 절대 그런 더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덕배가 자신의 실력을 감추고 대장간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모함이라며 오히려 덕배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큰 소리로 억지를 부리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은 이미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명을 아주 차갑게 비웃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친척형은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비열한 머리를 필사적으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지혜로운 최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지팡이로 바닥에 흩어진 진흙 덩어리를 꾹꾹 찔러보며 아주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최노인은 이 진흙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는 며칠 전 쇳물에서 나던 그 역겨운 불순물의 냄새와 아주 똑같다며 친척형의 악행을 아주 확실하게 짚어냈습니다. 어르신의 단호한 말씀에 친척형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노인의 지혜로운 판단에 고개를 끄덕이며 친척형의 탐욕스럽고 비열한 본성을 완전히 확인하고 그를 향해 더욱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덕배는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뒤 친척형이 이토록 무서운 짓을 저지르면서까지 대장간을 차지하려 했던 진짜 이유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얼마 전 자신이 뒷산에서 신비한 쇳덩이를 주었고 촌장 어르신의 뜻에 따라 마을과 나라를 구할 전설의 검을 비밀리에 만들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설의 검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크게 놀랐고 친척형이 그 헛소문 속의 보물을 훔치기 위해 이런 짓을 꾸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덕배의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동안 덕배가 왜 그토록 묵묵히 대장간을 지키며 온갖 수모를 견뎌왔는지 모든 오해를 아주 깨끗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힌 덕배는 행걸음으로 대장간 안쪽 가장 깊숙한 벽장으로 다가가 여러 겹의 광목천으로 아주 꽁꽁 싸매어 두었던 전설의 검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덕배가 겹겹이 쌓인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아침 햇살 아래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을 머금은 위대한 전설의 검이 마침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찬란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친척형이 뿜어낸 탁하고 탐욕스러운 기운 때문에 검의 칼날은 본래의 맑고 영롱한 빛을 조금 잃은 채 어둡고 거뭇한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있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름답고도 슬픈 검의 모습을 보며 경외심을 느끼는 동시에 저 숭고한 보물을 망치려 했던 친척형을 향해 다시 한번 뜨거운 분노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덕배는 탁해진 전설의 검을 가슴에 품고 애틋한 표정으로 쓰다듬으며 이 검이 본래의 맑고 강력한 힘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장 순수한 불길 속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금 전 맑고 깨끗한 참나무 장작으로 새롭게 피워낸 저 붉고 신성한 화덕의 불꽃만이 억울하게 병든 검의 영혼을 치유하고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릴 수 있다고 굽 믿었습니다. 덕배는 마을 사람들에게 뒤로 조금 물러서 달라고 부탁한 뒤 엄숙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전설의 검을 두 손으로 굳게 쥐고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화덕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덕배의 일거수일투족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고 대장간에는 오직 타오르는 장작의 파열음과 맑은 바람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며 숭고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덕 앞에 선 덕배는 묵직한 쇠집게로 검의 자루를 단단히 잡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푸른 불꽃 한가운데로 전설의 검을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천천히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고 뜨거운 열기가 닿자 검에 묻어있던 거뭇한 탐욕의 얼룩들이 치익하는 소리를 내며 하얀 연기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칼날은 다시 붉은 빛을 띠며 달아올랐습니다. 덕배는 한 손으로는 풀물을 일정한 박자로 힘차게 잡아당기며 불길의 온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검이 골고루 열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방향을 이리저리 조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이 불길 속에서 맑고 투명한 빛을 서서히 되찾아가는 경이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탄성을 내뱉으며 진정한 대장장이의 훌륭한 솜씨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의 검이 본래의 신비로운 힘을 거의 다 회복해갈 무렵 화덕 깊은 곳에서 갑자기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들리며 불길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친척형이 며칠 전 화덕의 가장 깊숙한 숨구멍 쪽에 악의적으로 숨겨두었던 젖은 모래와 역겨운 진흙주머니가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터져버린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터져나온 시커먼 진흙과 모래가 화덕의 중요한 통풍구를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고 거세게 타오르던 맑은 불꽃은 순식간에 매캐하고 지독한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사그라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끔찍한 사태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고 대장간 마당은 다시 한번 엄청난 혼란과 숨막히는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며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산소가 차단되자 맹렬했던 불길은 눈에 띄게 약해지며 탁한 붉은색으로 변해갔고 화덕 안의 온도는 전설의 검을 담금질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약해지자 신비로운 빛을 회복해가던 전설의 검마저 다시 탁한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며 검이 가진 모든 맑은 기운이 영영 파괴될 아주 치명적인 위태로운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덕배는 다급하게 쇠꼬챙이를 집어들고 화덕 속을 이리저리 헤집으며 꽉 막힌 통풍구를 어떻게든 다시 뚫어보려 발버둥을 쳤지만 진흙은 이미 뜨거운 열기에 굳어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도구로는 그 깊고 비좁은 구멍에 박힌 단단한 오물 덩어리를 끄집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몹시 절망적인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대장간을 가득 채우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마을 사람들은 기침을 해대며 이제 전설의 검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며 안타까운 탄식을 길고 무겁게 내뱉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하늘을 원망했고 친척형은 이 혼란을 틈타 몰래 도망칠 궁리를 하며 교활한 눈을 번뜩였습니다. 덕배는 망가져가는 전설의 검과 꺼져가는 불씨를 번갈아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대로 포기한다면 마을과 대장간의 미래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터였습니다. 불길을 살릴 시간은 이제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밖에 남지 않았고 도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덕배는 아주 비장하고 무거운 결심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덕배는 쥐고 있던 쇠꼬챙이를 바닥에 툭 내려놓고 타오르는 화덕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마을과 대장간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희생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이 검을 완성하는 것만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아주 굳게 새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다급한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덕배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게 굳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화덕의 불꽃보다 더욱 강렬하고 눈부시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직감한 덕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펄펄 끓어오르는 붉은 화덕 속으로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두 맨손을 거침없이 아주 깊숙하게 쑥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덕배의 두 손이 숯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찢어질 듯한 끔찍한 비명을 질렀고 우물가 아낙네들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지독하고 끔찍한 고통이 덕배의 온몸을 덮쳤지만 그는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이를 꽉 물어 핏물이 입술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덕배는 맨손으로 펄펄 끓는 붉은 숯을 사정없이 헤집으며 깊숙한 곳에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진흙과 모래주머니를 손톱이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긁어내고 파헤쳤습니다. 오직 맑은 불길을 살려내고 전설의 검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의지 하나가 불에 타는 육체의 고통을 억누르며 그에게 초인적이고 기적적인 엄청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덕배의 두 손이 숯불 속에서 거침없이 오물을 끄집어내자 막혀있던 통풍구가 기적처럼 시원하게 뚫렸고 신선한 공기가 화덕 깊은 곳으로 다시 아주 강하게 밀려 들어갔습니다. 산소를 머금은 숯불은 무서운 기세로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매캐했던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사라지며 대장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맑은 푸른빛의 웅장한 불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덕배가 희생한 맑은 영혼과 숭고한 피와 땀이 불길에 섞여 들어가며 화덕의 온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겁게 치솟았고 전설의 검은 그 엄청난 순수한 열기를 남김없이 흡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을 되살리기 위해 맨손을 바친 덕배의 위대한 희생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며 그 거룩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화덕의 기운이 완벽하게 회복되자 덕배는 숯불 속에서 완전히 검게 타버려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자신의 두 손을 천천히 밖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화덕을 향해 짓는 덕배의 표정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 평온하고 깊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타버린 두 팔의 팔꿈치를 이용해 화덕 옆에 달린 풀무의 지렛대를 힘껏 눌러 불길을 마지막으로 정리했고 화덕 안에서 완성된 전설의 검을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맨손으로 숯불을 뒤집는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밀려오는 감동과 슬픔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고 대장간 마당은 덕배를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화덕에서 밀려나온 전설의 검은 더 이상 예전의 쇳덩이가 아니라 마치 하늘의 별을 녹여 만든 것처럼 스스로 눈부시고 찬란한 은빛 광채를 뿜어내며 웅장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검을 건드려 미리 준비해둔 가장 깊고 맑은 우물물이 담긴 커다란 물독 안으로 완성된 붉은 검을 스르륵 밀어넣어 마지막 담금질을 시도했습니다. 치익하는 요란하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대장간, 지붕 위로 구름처럼 거대하게 솟아올랐고 그 수증기는 며칠 동안 마을을 덮고 있던 탁하고 우울한 기운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수증기가 거치고 맑은 물속에 잠긴 전설의 검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형태를 자랑하며 진정으로 나라를 구할 숭고하고도 절대적인 무기의 위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화덕 바닥에서 덕배가 파내어 던진 굳은 오물 덩어리 사이에서 불에 반쯤 타다 남은 친척형의 이름이 적힌 작은 헝겊 주머니를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친척형이 대장간의 불길을 완전히 망치고 덕배를 내쫓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교활하게 준비했던 악랄한 사보타주의 가장 완벽하고 결정적인 증거물이었고 모든 진실이 아주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돌쇠는 그 주머니를 높이 치켜들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친척형의 더러운 속임수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발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구석에 숨어 떨고 있는 친척형에게 쏠렸습니다.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엄청난 증거까지 나타나자 친척형은 더 이상 변명할 힘조차 잃고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두 손을 싹싹 빌며 벌벌 떨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친척형을 매섭게 꾸짖으며 이런 인면수심의 짐승 같은 놈은 우리 맑은 마을에 단 하루도 머물 자격이 없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르신은 마을 청년들에게 당장 저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자를 꽁꽁 묶어 마을 밖으로 멀리 내쫓고 다시는 이 산골 마을의 신성한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청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친척형의 뒷덜미를 잡고 거칠게 끌어냈고 친척형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도 그의 추악한 애원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장간과 마을을 집어삼키려 했던 탐욕스러운 불청객이 마침내 초라한 꼴로 쫓겨나자 마을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했고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먹구름이 아주 깨끗하게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척형이 사라진 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화덕 앞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덕배의 곁으로 앞다투어 달려가 그의 안위를 몹시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낙네들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하얀 광목천을 가져와 덕배의 심하게 타버린 두 손과 팔을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감싸매며 그의 끔찍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덕배의 땀에 젖은 이마를 쓰다듬으며 네가 흘린 거룩한 피와 땀이 이 마을과 전설의 검을 완벽하게 살려냈다며 훌륭한 대장장이의 숭고한 희생을 마음 깊이 칭찬하셨습니다. 덕배는 비록 두 손을 잃어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눈물과 진심 어린 애정을 느끼며 아주 희미하지만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입가에 지어 보였습니다. 소란이 모두 가라앉고 대장간은 마침내 예전의 그 평화롭고 고요한 아주 안정적인 분위기를 서서히 되찾기 시작했고 화덕의 불씨도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따뜻한 열기를 부드럽게 내뿜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선선하고 맑은 바람이 대장간 마당을 쓸고 지나가며 며칠 동안 쌓였던 매캐한 연기와 탁한 기운을 산속 깊은 곳으로 아주 시원하게 모두 날려보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서진 평상 조각들을 주워 모으고 어지럽혀진 마당을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며 덕배가 쉴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자리를 정성껏 마련하는데 한마음으로 작은 힘을 보댔습니다. 끔찍했던 위기가 지나가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대장간을 가득 채우자 차가웠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마을은 본래의 따뜻한 생명력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며 하늘이 아름다운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하자 우물가 아낙네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쌀과 나물로 마당 한편에 큰 솥을 걸고 따뜻한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대장간 마당에 기분 좋게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줄인 배와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달래주었고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아주 포근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덕배는 비록 손을 쓸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웃들이 건네는 숟가락에 담긴 따뜻한 정과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게 젖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평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덕배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을 끊임없이 칭찬했고 대장간은 다시금 마을에서 가장 활기차고 정겨운 아름다운 장소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대장간 처마 밑에 환한 호롱불이 하나둘씩 밝혀지자 촌장 어르신은 깨끗한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긴 전설의 검을 덕배의 품에 아주 조심스럽게 안겨 주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이 위대한 검은 덕배의 맑은 영혼과 거룩한 두 손이 만들어낸 기적이니 훗날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까지 이 대장간에서 네가 직접 보관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덕배는 붕대가 감긴 두 팔로 묵직한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비록 망치는 들 수 없게 되었지만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숭고한 검과 대장간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굳은 맹세에 큰 박수로 화답했고 전설의 검은 주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아주 평온하고 은은한 푸른 빛을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뿜어내며
신비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장간에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자의 비열한 웃음소리도 화덕을 병들게 했던 탁한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맑고 순수한 열정과 서로를 아끼는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덕배는 상처난 팔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평상에 기대어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수많은 별들을 평화롭게 올려다보며 그동안에 고단했던 모든 시련과 아픔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대장장이로서 가장 소중한 두 손을 영영 잃어버렸지만 맑은 양심을 끝까지 지켜내고 마을의 평화를 구했다는 아주 깊고 숭고한 자부심 하나로 가슴속이 한없이 벅차고 따뜻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덕배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아주 부드럽게 닦아주었고 풀벌레들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며 고요한 산골 마을은 아주 평온하고 깊은 잠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밤이 깊어지자 덕배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정돈해주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내일 아침 다시 와서 대장간 일과 덕배의 치료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쇠는 아예 짐을 챙겨와서 덕배의 곁에 누워 밤새 그가 불편한 곳이 없는지 살펴주겠다며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처럼 그의 곁을 아주 따뜻하게 지켜주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덕배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지친 몸을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고 타오르는 화덕의 잔불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아래로 감았습니다. 친척형의 악행으로 인해 시작된 길고 어두웠던 악몽 같은 시간은 마침내 완전히 끝이 났고 맑고 투명한 진실만이 남은 대장간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늑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전설의 검은 깊은 벽장 속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갔지만 그 검이 품고 있는 위대한 힘과 덕배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맑은 불꽃으로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거짓이 무너진 이 맑은 밤. 산골 마을을 감싸는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콤했으며 하늘의 달빛은 덕배의 평온한 얼굴을 아주 다정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덕배는 더 이상 쇳덩이를 두드리지 못하겠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마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훌륭한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어 이 대장간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아주 길고 험난했던 하루가 무사히 저물어가며 덕배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아주 깊고 평안한 단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빠져들며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끔찍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산골 마을에 다시 맑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들기 시작하자 대장간 마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정겨운 발걸음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덕배의 숭고하고 위대한 희생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집에서 가장 귀한 약초와 부드러운 붕대를 챙겨들고 대장간으로 서둘러 모여들었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밤새 정성껏 고아낸 따뜻한 전복죽을 솥재로 들고 와 덕배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상을 차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맑은 새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며칠 동안 대장간을 무겁게 짓누르던 탁하고 불안했던 기운은 이제 거짓말처럼 아주 깨끗하게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돌쇠의 따뜻한 간호를 받으며 깊고 평온한 잠에서 깨어난 덕배는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죽 냄새와 마당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처 입은 두 팔은 여전히 불에 댄 듯 욱신거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고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안도감으로 몹시 평화로웠습니다. 덕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 하자 돌쇠가 재빨리 다가와 부드럽게 등을 받쳐주었고 방 안으로 들어온 최노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사히 깨어나 주어서 정말 고맙다며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덕배는 붕대로 칭칭 감긴 자신의 뭉툭한 두 손을 묵묵히 내려다보며 이제 다시는 뜨거운 화덕 앞에서 묵직한 망치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평생을 바쳐온 대장장이로서의 삶은 여기서 멈추게 되었지만 덕배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후회 대신 자신이 지켜낸 마을의 평화와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벅찬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성한 대장간이 친척형의 더러운 탐욕에 먹히지 않고 무사히 맑은 기운을 되찾았으며 전설의 검 또한 온전하게 보존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그의 위대한 희생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덕배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쳤지만 덕배는 오히려 다정한 목소리로 이제 훌륭한 기술은 잃었어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라며 그들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웃어 보이는 덕배에 숭고하고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하며 그를 이 마을의 진정한 영웅으로 마음속 깊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은 촌장 어르신의 지시에 따라 대장간 마당에 모여 부서진 평상을 새나무로 아주 튼튼하게 고치고 어지러운 헛간을 말끔하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덕배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힘들게 움직이지 않도록 청년들은 화덕 주변의 땔감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맑은 우물물을 커다란 독에 가득 채워두며 대장간의 모든 떼끈이를 자발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평소 쇠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이웃집 소년 칠성이는 덕배 곁에 바짝 다가앉아 자신에게 훌륭한 망치질과 맑은 불길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쳐달라며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덕배는 칠성이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두 눈을 바라보며 비록 자신이 직접 쇠를 두드릴 수는 없어도 머릿속에 담긴 오랜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아낌없이 물려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칠성이를 시작으로 마을의 젊은이들은 매일 아침 대장간으로 몰려와 덕배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화덕 주변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귀를 기울이는 아주 새롭고 활기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덕배는 평상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쇠의 성질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맑고 순수한 불꽃을 피우는 요령까지 자신이 평생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대장장이의 훌륭한 비법을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덕배의 꼼꼼한 지시에 따라 직접 참나무 장작을 패고 화덕에 불을 지피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고 덕배는 그들의 어설픈 망치질 소리에도 빙그레 웃으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망치를 쥔 사람은 달라졌지만 대장간에는 다시금 경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쇳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덕배의 훌륭한 솜씨는 젊은이들의 손을 통해 더욱 눈부시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덕배의 깊은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대장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농기구를 튼튼하게 만들어내며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삶의 터전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낮과 호미는 칠성이가 주축이 되어 덕배의 깐깐한 확인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마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고 그 품질은 예전 덕배가 직접 만들었을 때 못지않게 아주 정교하고 훌륭했습니다. 최 노인은 대장간 마당에 앉아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풀무질을 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이토록 맑고 건강한 기운이 새롭게 자라나니 참으로 다행이라며 너털 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대장간은 이제 단순히 쇠를 녹여 물건을 만든 곳을 넘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주 따뜻하고 소중한 배움의 공간으로 아름답게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드럽게 흘러 덕배의 두 팔에 감겨있던 하얀 붕대도 하나둘씩 풀리고 검게 타버린 깊은 상처, 위로 조금씩 딱지가 앉으며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려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웃들이 곁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었기에 덕배는 큰 불편함 없이 하루하루를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물가 아낙네들은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반찬을 쟁반에 담아 대장간으로 찾아와 덕배의 밥숟가락에 정성껏 반찬을 올려주며 친가족처럼 살갑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덕배는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변함없는 깊은 애정과 다정한 손길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맑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건네며 화답했습니다. 벽장 깊은 곳에 안전하게 숨겨진 전설의 검은 덕배가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 맑고 신비로운 기운을 잃지 않은 채 언제나 대장간을 든든하게 수호하는 영물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밤이 되면 조용히 벽장 문을 열고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는 검을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매일 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검은 덕배에 그 맑고 거룩한 영혼과 완벽하게 교감하는 듯 덕배가 기도를 올릴 때마다 더욱 투명하고 눈부신 빛을 조용히 깜빡이며 화답했고 대장간 주변은 늘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굳이 검의 실체를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덕배의 숭고한 존재 자체가 이미 이 마을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위대한 보물임을 아주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에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고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풍요롭게 익어가는 아주 아름답고 결실이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이 평화롭게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배와 제자들이 튼튼하게 만들어준 낫으로 풍성한 가을 거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대장간 마당에서 크고 성대한 마을 잔치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집집마다 가장 맛있는 음식과 잘 익은 과일을 가득 준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대장간으로 향했고 청년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 주변을 아주 환하고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평화로운 저녁놀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저물어가고 대장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아주 풍성하게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차려준 아주 크고 화려한 잔치상 한가운데 가장 윗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따뜻한 덕담을 흐뭇하게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잘 익은 호박전과 갓 쪄낸 수수팥떡을 덕배의 입에 직접 넣어주시며 네가 아니었다면 올해 우리 마을은 큰 흉년을 맞고 서로 불신하는 지옥이 되었을 거라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덕배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떡의 맛을 음미하며 훌륭한 대장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저를 믿어주신 마을 분들의 은혜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시련을 겪고도 변함없이 착하고 겸손한 덕배의 모습에 감격하여 커다란 잔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 다 함께 잔을 부딪히며 이 평화로운 밤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아이들은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게 숨바꼭질을 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평상에 기대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평온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노인은 곰방대를 가볍게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맑은 물은 진흙 한 줌에 쉽게 흐려질 수 있지만 그 물을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흘려보내면 결국 다시 투명해지는 법이라고 아주 뼈있는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친척형의 더러운 탐욕에 물들어 무너질 뻔했던 대장간이 덕배의 숭고한 희생과 맑은 진심 덕분에 다시 눈부신 생명력을 되찾은 기적 같은 과정을 뜻하는 아주 깊은 은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노인의 깊은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덕배가 지켜낸 이 맑은 평화가 앞으로 세세손손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더욱 굳게 아끼고 보듬어 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덕배의 가장 듬직한 제자인 칠성이가 자신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벼려낸 아주 작고 예쁜 호미 하나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쳐들고 덕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칠성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맑은 불길과 정직한 망치질을 잊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첫 번째 완성품이라며 쑥스러운 미소와 함께 그것을 스승님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덕배는 뭉툭해진 손등으로 그 호미의 매끄러운 표면과 날렵한 곡선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고는 쇠의 맑은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칠성이의 훌륭한 솜씨를 마음 깊이 아주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제자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지켜보는 덕배의 두 눈에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 촉촉하게 맺혔고 대장간의 숭고한 정신이 단절되지 않고 훌륭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한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의 훌륭한 첫 작품을 돌려보며 크게 환호했고 이 든든한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 산골 마을의 대장간은 앞으로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배는 환하게 웃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하나하나 정성껏 눈에 담으며 친척형이 퍼뜨렸던 불안과 공포가
이 맑은 웃음소리들 속에서 아주 완벽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이제 대장간은 그 어떤 불순한 의도나 거친 외부의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평화로운 요새가 되었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여드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닥불의 붉은 빛은 사람들의 얼굴을 더욱 따뜻하게 비추었고, 이 잔잔하고 평온한 분위기는 고단했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부드러운 바람에 실어 아주 멀리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촌장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조용히 시킨 뒤 덕배를 향해 이제 너는 우리 마을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자 대장간의 훌륭한 큰어른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두 손으로 쇠를 두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네가 품은 맑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는 그 어떤 전설의 무기보다 우리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 어르신의 말씀에 일제히 동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덕배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 아주 정중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덕배는 쏟아지는 찬사와 존경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쑥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주고 굳게 믿어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남은 평생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밤하늘에는 아주 크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대장간 지붕 위로 부드럽고 은은한 은빛 달빛을 아주 포근하게 흩뿌리며 마을 전체를 아늑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마무리하며 남은 음식들을 정성껏 나누어 담고 빗자루를 들어 마당의 쓰레기들을 말끔하게 청소하며 덕배가 밤새 편안하고 고요하게 잠들 수 있도록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오늘 밤에도 덕배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방 안의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펴고 호롱불의 심지를 조심스럽게 다듬으며 덕배가 누울 자리를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게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웃들이 건네는 다정한 밤인사와 함께 대장간 마당은 다시 고요하고 평온한 정막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었고, 풀벌레들의 잔잔한 합창 소리만이 가을밤의 운치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덕배는 열린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맑고 투명한 보름달 빛을 바라보며 평상에 편안하게 몸을 뉘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탐욕스러운 친척형 때문에 피말리는 끔찍한 고통과 깊은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련이 한바탕 꿈처럼 멀게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몹시 고요했습니다. 비록 거친 망치질로 다져졌던 두 손은 뭉툭하고 뻣뻣해져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덕배는 자신의 이 망가진 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평화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눈부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화덕 안에서 아직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는 잔불의 따뜻한 온기가 방 안까지 부드럽게 전해지며 덕배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주 다정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덕배는 눈을 감고 자신이 불길 속에 손을 집어넣었던 그 짧고 비장했던 순간과 마침내 완성되어 눈부신 빛을 뿜어내던 위대한 전설의 검의 모습을 아주 천천히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나라를 구할 전설의 검은 이제 깊은 벽장 속에서 아주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고, 덕배는 그 검이 자신을 대신하여 영원토록 맑은 기운을 내뿜어 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위대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탐욕을 물리치고 순수함을 지켜낸 대장장이의 숭고한 이야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짐을 온전히 내려놓은 덕배의 입가에는 아주 깊고 편안한 만족감과 진정한 평화가 깃든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아주 천천히 번져나가며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곁에 누운 돌쇠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가볍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오고, 대장간 밖에서는 산바람이 나뭇잎을 부드럽게 스치는 아주 다정하고 조용한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소중한 대장간과 평화로운 마을이
본래의 따뜻한 모습을 되찾은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가을밤에 덕배는 더 이상 바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턱 밑까지 포근하게 끌어올리며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두운 위기나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결국에는 환한 빛이 이긴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아주 단단하게 새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맑은 불길을 피워냈던 훌륭한 대장장이 덕배는 달빛이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 고요하고 따뜻한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품속에서 아주 깊고 평안한 단잠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덕배의 고요한 숨소리가 방 안에 아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대장간의 오랜 기둥과 낡은 화덕마저도 주인의 훌륭한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깊은 정막 속으로 다정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둥근 달은 밤새도록 덕배의 머리맡을 환하게 비추며 앞으로 그가 걸어갈 새로운 스승으로서의 따뜻한 길을 조용히 축복해주는 듯 아주 눈부시고 부드러운 빛을 대장간 마당에 가득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소란과 흉흉했던 소문은 모두 맑은 가을바람에 흩어져 영원히 사라졌고 이제 이 산골 마을에는 정직한 땀방울과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사랑만이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게 남아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전설을 남긴 착한 대장장이 덕배의 이야기는 이렇게 평화로운 밤하늘의 별빛처럼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빛나며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위로의 온기를 전해주며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덕배는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평상에 앉아 맑은 눈빛을 반짝이는 젊은 제자들에게 쇠를 다루는 훌륭한 이치와 정직한 대장장이의 숭고한 도리를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비록 뭉툭한 손으로 직접 망치를 쥐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깊은 지혜는 제자들의 굳건한 팔을 통해 마을의 가장 튼튼하고 훌륭한 농기구들로 쉼없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대장간의 화덕은 앞으로도 그 어떤 탐욕이나 거짓된 불순물에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덕배가 피워냈던 그 가장 맑고 순수한 푸른 불꽃만을 간직하며 산골 마을의 평화를 영원토록 굳건히 지켜낼 터였습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것을 훌륭하게 지켜낸 착한 대장장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아주 깊고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고 대장간의 평화로운 밤은 세상 그 무엇보다 고요하고 따뜻하게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비열한 탐욕과 억울한 오해 때문에 가슴이 꽉 막히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힘들고 외로운 시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깊은 산골 마을의 착한 덕배를 부디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거세고 어두운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맑고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진실을 향해 묵묵히 걸어 나간다면 결국에는 덕배처럼 훌륭하고 눈부신 기적의 불꽃을 찬란하게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품고도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넉넉하게 나누어준 덕배의 따뜻하고 위대한 마음이 이 밤 여러분의 지친 곁에 다정하게 다가가 아주 부드럽고 포근한 위로의 온기를 가득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크고 작은 걱정과 무거운 근심들은 저 타오르는 맑은 화덕의 불꽃 속에 조용히 던져버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스한 이부자리 속에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바람도 잠들고 달빛만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대장간처럼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도 아주 맑고 투명한 평안의 기운이 구석구석 부드럽게 스며들어 다정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덕배가 지켜낸 그 소중하고 따뜻한 마을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맑은 숨결을 조용히 느끼시며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깊고 달콤한 꿈나라로 천천히 여행을 떠나보세요. 거친 망치 소리 대신 잔잔한 바람 소리와 풀벌레들의 평화로운 자장가만이 들려오는 이 포근하고 아름다운 가을밤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아주 따뜻하고 다정하게 안아주며 포근한 위로를 속삭여줄 것입니다. 두 손을 잃었어도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춘 착한 대장장이 덕배처럼 내일 아침에는 마음속에도 새롭고 눈부신 희망의 불꽃이 따뜻하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아주 깊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전설의 검도, 화덕도 맑은 꿈을 꾸듯 평온한 잠에 빠져들고 마을의 따스한 온기만이 우리 마음을 몹시 아늑하게 보듬어 줄 것입니다. 착한 덕배가 달빛 아래에서 지었던 그 한없이
맑고 부드러운 미소가 잠드는 여러분의 입가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번지기를 바라며 이 길고 따뜻했던 옛 이야기를 고요히 마칩니다. 이제 맑은 마음과 편안한 숨결만 남겨두고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은 채 산골 마을의 부드러운 바람결에 몸을 맡기고 가장 포근한 단잠에 아주 깊이 빠져들어 보세요. 오늘 밤은 세상 무엇보다 맑고 따뜻한 꿈을 꾸시길 바라며 평안한 밤을 지켜줄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부드럽게 멈추고 고요한 달빛과 함께 당신을 포근히 안아줄 것입니다.